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학과 박사과정생 현상익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Query Dependent Video Representation for Moment Retrieval and Highlight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일단 비디오 모멘트 리트리벌과 하이라이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디오 데이터는 길이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긴 비디오에 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간들은 굉장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예시로 제가 이제 축구 영상을 하나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제 축구 경기는 이제 90분 정도로 굉장히 길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 예를 들면 골 장면이라든지 이제 이런 구간은 이제 90분 중에 굉장히 짧은 부분에 이제 뭉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 모멘트 리트리벌이랑 하이라이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이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구간을 찾을 때에 들이는 시간이랑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입력으로는 이제 비디오와 그리고 찾는 원하는 이제 구간에 대한 자연어 설명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출력은 이제 비디오에서 어느 구간이 실제 입력 자연어와 매칭이 되는지를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의 모든 구간들에 대해서 입력 텍스트와의 이제 연관 점수를 내서 이제 어느 클립들이 실제로 입력 텍스트와 이제 연관성이 깊고 어느 구간이 낮은지를 이제 출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태스크에 대한 이제 뭐 출력 양식 같은 거에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또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입력 비디오로 이제 가운데 6개 클립과 같은 비디오가 들어오고, 그리고 자연어로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말하는 여성이라는 자연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제 모멘트 리트리벌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6개 클립 중에 실제로 차 안에서 여성이 말하고 있는 이제 가운데 3개 클립을 찾는 것을 이제 모멘트 리트리벌이라는 태스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클립들에 대해서 이제 입력 자연어와의 연관성을 이제 출력하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대응되는 모멘트 같은 경우는 5점 같이 이제 높은 숫자를 할당받는 게 목표이고, 이제 나머지 클립 같은 경우는 낮은 점수를 받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멘트 리트리벌과 하이라이트 디텍션을 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뉴립스 2021에 이제 퍼블리시된 모멘트 DT라는 논문인데, 이제 해당 논문은 일반적으로 2D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디텍션 트랜스포머를 이제 시간축으로 가져와서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모멘트를 찾는 구조로 변환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먼저 모멘트 DTR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는 비디오랑 이제 원하는 이제 쿼리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모멘트에 관계 있는 피처를 뽑도록 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뽑혀진 피처랑 이제 러너블 벡터인 모멘트 쿼리들을 가지고 이제 모멘트 쿼리 개수의 이제 프레딕션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기존의 이런 모멘트 리트리벌 하이라이트 디텍션 메소드들이 생각보다 이제 쿼리와의 연관성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략한 실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아래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는 비디오가 이제 입력 비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비디오와 같이 이제 이 비디오에 대응되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포지티브 쿼리랑 이제 어느 구간에도 대응되지 않는 네거티브 쿼리를 줬을 때의 이제 모멘트 프레딕션과 하이라이트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실험 결과가 이제 중간 로우에 있는 이제 모멘트 DTR이라고 적힌 부분의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각 클립별 예측된 이제 하이라이트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모멘트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쿼리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랑 크게 상관없이 이제 모델이 하이라이트 스코어를 예측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모멘트 또한 이제 굉장히 잘못된 구간을 잡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기존의 모델이 생각보다 이 태스크의 목표는 자연어에 대응되는 구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 텍스트에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야 되는데 실제로 작동 방식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저희 최종 모델의 이제 실험 결과인데 저희는 이제 입력 쿼리에 잘 대응하는 완전히 상관없는 쿼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모듈에 대해서는 오버뷰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모듈은 결국에는 이런 모멘트 DETR 같은 구조 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입력 텍스트 쿼리의 렐레번스가 높아지는 구조를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쿼리 디펜던트 DETR이라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모멘트 DETR의 인코더 부분에 집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코더 부분의 출력이 더 쿼리 디펜던트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박스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빨간색 박스는 이제 비디오의 표현 방식에 이제 텍스트 쿼리가 강제적으로 일정 이상 기여하는 게 보장되도록 하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 그 파란색 부분은 이제 기존의 이제 비디오 텍스트 페어보다 훨씬 더 다양한 페어를 볼 수 있게 해서 이제 모달리티 갭을 줄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이제 저 부분은 입력 비디오 텍스트 페어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이제 하이라이트 스코어를 예측할 때 입력 디펜던트하게 기준점을 잡는 이제 인풋 어디티브 살리언시 프레딕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부분에 대응되는 크로스 어텐션 트랜스포머 인코더입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의 방법들이 쿼리 렐레번스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인코더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이제 비디오 입력들과 텍스트 입력들을 이제 컨캣한 다음에 이를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두 모달리티 간의 이제 인터랙션을 모델링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디오 인풋들은 사실 같은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더 시뮬러리티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텍스트 쿼리 또한 이제 텍스트끼리 시뮬러리티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은 단순 셀프 어텐션으로는 텍스트가 비디오 피처에 기여를 한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이제 텍스트가 비디오 표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단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함에 따라 이제 비디오 피처에 이제 텍스트 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쿼리 렐레번스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듈은 이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이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모멘트 리트리버가 하이라이트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비디오 텍스트 페어 내에서 일정 좁은 구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비디오 내에서 매칭되는 구간은 포지티브 셋으로, 매칭되지 않는 부분은 네거티브 셋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만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의 비디오 내에는 이제 굉장히 비슷한 프레임들도 많고 할 거기 때문에 이는 이제 비디오 텍스트 페어의 다양성에 굉장히 큰 제약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비디오 텍스트 페어가 좀 더 제너럴하고 좀 더 정확한 렐레번스를 예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페어의 쌍 개수를 이제 늘리기 위해 이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비디오 내에 구간이 존재하는 포지티브 쿼리만을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는데, 저희는 아예 상관없는 이제 텍스트 쿼리 또한 줘서 이제 아예 상관없는 텍스트 쿼리가 들어왔을 때는 모든 비디오에 대한 살리언시 스코어, 하이라이트 스코어를 낮추도록 학습하는 로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로스를 추가함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정확한 하이라이트 스코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저희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인풋 어디티브 살리언시 프레딕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이제 살리언시 프레딕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FC 레이어를 쓰거나 MLP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 텍스트 페어는 다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한
고정적인 저런 하이라이트 스코어에 대한 기준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텍스트 비디오 페어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스코어를 구하는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게 이제 러너블한 토큰을 추가하여 이를 살리언시 프레딕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텍스트 비디오 쌍에 대해서 더 잘 하이라이트 스코어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가 실험을 한 데이터셋은 QV 하이라이트라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해당 데이터셋은 모멘트 리트리버가 하이라이트 섹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테이블에 이제 왼쪽 5개 컬럼은 모멘트 리트리버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이고 오른쪽 2개가 하이라이트 섹션에 대한 이제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간략하게 이제 테이블만 봤을 때 기존 이제 베이스라인인 모멘트 DETR과 이제 UMT라는 이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로 이제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모멘트 DETR처럼 비디오만을 입력으로 쓰는 모델과 이제 UMT 같이 비디오와 오디오 2개를 전부 다 소스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모델 모두에서 이제 성능 향상을 기록하여 저희의 방법이 좀 더 제너럴한 접근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왼쪽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한 크로스 어텐션 트랜스포머,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그리고 살리언시 토큰 등을 추가하였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이제 쿼리 렐레번스를 더 높였냐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한 표인데요. 이제 모멘트 DETR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제안한 기법을 하나씩 올렸을 때마다 이제 포지티브 쿼리에 대한 살리언시 스코어의 히스토그램과 네거티브 쿼리에 대한 살리언시의 히스토그램이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의 정성적 평가 결과입니다. 저희는 정성적 평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눠서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입력 비디오에 정확히 매칭되는 구간이 있는 포지티브 쿼리와 이제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세미 포지티브 쿼리, 그리고 아예 상관없는 네거티브 쿼리를 주었을 때의 이제 하이라이트 스코어와 모멘트 프레딕션 값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제 그 입력 텍스트 쿼리가 실제 비디오와 점점 비슷해질수록 하이라이트 스코어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저희의 컨트리뷰션을 말하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의 모멘트 리트리버과 하이라이트 섹션 방법들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쿼리를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 기법을 이제 제안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쿼리가 비디오 피처에 무조건 기여하도록 하는 크로스 어텐션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제안하였고, 그 두 번째는 더 일반적이고 정확한 쿼리 렐레번스를 학습하기 위한 네거티브 릴레이션 러닝을 적용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제 비디오 텍스트 페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풋 어댑티브 살리언시 프레딕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로 저희는 이제 기존의 모멘트 DETR이나 UMT 같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제 많은 성능 향상을 거두었고 더 정확한 쿼리 렐레번스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직 댓글창에 질문이 없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태스크 자체는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네. 그 모먼트 리트리벌과 하이라이트 딕션이라는 태스크가 독립적인 별개의 태스크인가요? 아니면 보통 하나의 어떤 태스크로 간주돼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딕션이 쿼리가 없는,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인지 아니면 같이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사실 최근에 와서야 이제 모멘트 리트리버가 하이라이트 딕션이 동시에 같은 모델로 다뤄지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이제 하이라이트 딕션이랑 모멘트 리트리버 자체가 이제 독립된 연구 분야로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의, 왜냐면은 결국 입력 텍스트 쿼리에 대해서 연관성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동시에 이 둘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스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드렸던 건 이제 하이라이트 덱션도 그럼 쿼리에 인풋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 쿼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아, 경우들이 있고 사실 비디오에서의 그냥 하이라이트를 찾는 태스크도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입력 텍스트 쿼리에 대응되는 네, 것을 찾기 위해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세일런스 프리딕터를 붙였을 때 결과가 인상적인데 어떤 기준으로 인풋의 어댑티브한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사실 입력이 어떻게 해서 사일런시 프레딕터가 바뀌는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코더 레이어를 지나면서 이거가 자동으로 변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실험을 해봤던 거는 이제 실제로 러너블한 토큰이 인코더 레이어를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하이라이트 스코어를 구하는 이제 크리테리언이 됐을 때 이제 그 사일런시를 기준으로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 서치 같은 걸 해서 이제 실제로 비슷한 모멘트들이 나오냐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모멘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신 연구는 이제 타임 축에서 쿼리에 적합한 이제 프레임들을 찾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비슷한 태스크로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쿼리에 대응되는 영역을 찾는 뭐 비주얼 그라운딩 같은 태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엮어서 이제 타임이랑 스페셜 도메인에서 뭔가 찾는 뭐 그런 태스크나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그쪽 분야는 잘 모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스페이셜 축으로 로컬라이제이션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연구하시고 논문 내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인데 혹시 실제 뭐 예를 들면 요즘 야구 중계 같은 것도 하이라이트를 AI가 정리해주고 하는데 실제 동영상이나 뭐 이런 스포츠 중계나 이런 거에 적용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동영상도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실제가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있는 그런 와일드한 환경에서의 데이터에서는 실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쪽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되면서 일반적인 비디오에서도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야구같이 특정 도메인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가 점점 진행되면서 저희 일상생활에서 활용성이 더 기대되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